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장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거래소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기관만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한편 시장의 관심은 애플과 현대기아차의 협력 중단설에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카 이슈로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설 연휴 앞두고 있죠. 여러분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실전 매매 장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번 주는 또 휴장을 앞두고 있죠.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했었던 그러니까 설 명절 전에 미국 시장이 먼저 흔들려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빠지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매매적으로는 나쁠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좀 밀리기는 합니다만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연휴를 앞둔 눈치 보기 장세. 근데 거기에서 갈놈들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기아차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약간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흔들어주고 있는데 걔네들이 흔들릴 때에서 오늘 보면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들의 순환매 내지는 이쪽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쪽이 움직여주면서 지수를 고압권으로 맞춰놓거나 흔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장중에서 밀리게 되면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빠질 게 아닌다라 그러면은 지금은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금액을 전부 다 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부 현금화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놨다면 그 일부 현금한 거에서 또 일부를 또 나눠서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좀 짧게. 그래서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를 치는 그런 이제 장세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단타 매매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뭐 미리 얘기하자면은 그 풍력 에너지 관련주이면서 OLED 장비주 같이 짬뽕으로 돼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OLED 장비주 플러스 반도체 장비 플러스 그다음에 그 풍력 에너지 관련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종목인데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서 바닥에 있을 때 참 안 움직여갖고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느덧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에서도 또다시 횡보를 하는데 좀 이따가 가격 전략과 패턴을 보면서 한번 매매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시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게 되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차가 흔들려주면서 오늘은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그랬죠. 시장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게 아니고 모두 다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현금을 절반을 하든지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에 오늘 한 5%, 6% 박살나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 무슨 매매예요, 매매는. 들어가자마자 족족 다 빠질 텐데. 그래서 이런 음봉이 나왔으면은 지금 매매도 언급을 안 할 텐데 미국 시장이 신고가란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일단 다우도 많이 올랐어요. 다우도 야 이거 여기까지 올라올까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미 돌파가 되는 상태에서 며칠째 살살 기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음에 유럽 시장도 전고 좀 돌파를 했고, 뭐 독일 시장도 돌파를 앞두고 있고, 뭐 등등.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자체가 나쁘질 않다 보니까 뭐 여기서는 뭐 매매를 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우리나라 연휴가 끝날 때에서도 계속 얘네들이 상승으로 계속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는 설 명절 그래봤자 이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이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죠. 그래서 이틀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평일에서 가동이 안 되는 것뿐인데 미국 시장이 정작 계속 고가권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설 명절 이후에서 갑자기 종목들이 튈 수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장은 짧은 매매 대응 정도만 하시면서 시장이 뭐 급락할 것 같으니까 뭐 도망가자 느낌은 아니야 아직은. 그래서 약간 수상하긴 합니다. 시장이 수상하긴 하지만 매매 못할 것도 없다. 어차피 시장 움직이면은 반도체 장비주, OLED 장비주도 움직일 거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풍력가고 태양가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쪽 관련주 쪽에서 같이 엮여 있는 거.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얘기들이 어지러우니까 그쪽은 피하시고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풍력주 쪽에서 어차피 눌리고 움직일 거 반도체 장비하고 OLED 장비주 쪽인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종목이 뭔가 궁금하시죠? 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간밤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 짚어주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 세워보자고 하셨고요. 오늘 잘 가고 있는 풍력주 얘기도 살짝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이제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 살펴보면요. 지난주 종목들 중에서 톱텍이 정말 잘 갑니다. 9.8%의 수익률 어느새 달성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79.7%네요. 이제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종목으로는 DMS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스권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DMS입니다. 제가 작년에서도 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주성엔지니어링 되게 잘 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그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 주성엔지니어링하고 그다음에 후성하고 DMS하고 유진테크하고 몇몇 종목들 그때 밀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SF에너지하고. 근데 SF에너지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걔네들은 SF에너지는 아마 그때 당시 대비 한 300%인가 400%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얘는 무지막지 올라갔고 후성도 그때 대비 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때 대비 지금 어쨌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DMS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애보다는 많이 좀 못 간 편이에요. 근데 이 DMS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얘네들이 OLED 장비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회사가 그 풍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회사가 그거를 해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 사업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작년도 기사에 이제 풍력 사업 추가 가치 상승하면서 목표 가격을 상향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해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이 부분들 얘기들이 DMS에서 많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DMS를 좀 관심 있게 봤던 사람들은 아마 오늘 움직이는 것이 저쪽 풍력주들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과거에 이제 DMS 반도체 장비하고 OLED 장비주만 하는 것만 알았던 사람들은 이게 DMS가 풍력주였나? 라고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다가 DMS 풍력 치면은 바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DMS 풍력주, 풍력 개발, 풍력 발전기 제조 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린유디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작년도서부터 기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저쪽이 움직이게 되면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갔습니다. 좀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유니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풍력 관련주들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단타적인 관점에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표적 종목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여러분들의 KH바텍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시장이 수상하다 그랬죠. 시장이 좀 수상하고 빠지다 보니까 자, KH바텍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모양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17,700원에 공략해서 지금 밀려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전저점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좀 감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깨지지 않고 미국 시장이 살아나거나 그러니까 살아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연휴로 들어가고 나서 시장의 종목들이 다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올라오게 되면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어쨌든 추천을 드리고 나서 조금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 거리니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단기 단타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생각을 하면서 아마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밀리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반등을 주거나 바로 세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뿐이고 종목의 흐름과 패턴은 나쁜 거는 없어요. 이 전저점 자리가 설마 깨지기는 하겠냐마는 혹시 또 모르니까 그래서 전저점 자리가 깨지면 그때선 손절을 좀 감행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패턴들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서는 아직은 양호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만약에 팍 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바로 빨리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전저점 자리가 살아나면 혹시 알아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그 명절 연휴 끝났더니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나와야 돼 미국 시장은.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뭐 나쁘지는 않다. 근데 좀 약하기 때문에 단타로 끝내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으니까 단타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걸 단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단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까지 안 움직이면 원래는 손절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날 그다음에 오늘까지 움직이지 않지만 단타로는 손절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꺼지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푹 하고 꺼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유효적인 종목이니까 뭐 나쁠 것은 없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움직였던 종목들 AS를 하면서 종목 패턴을 조금 공부를 시켜드릴 텐데 자 덕산네오록스 12월 24일 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네오록스 OLED 장비주 쪽입니다. 좀 이따가 DMS도 OLED 장비주 쪽인데 OLED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해요. 덕산네오록스 이 정도 떴으면 조정을 받을 만도 한데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는 OLED 장비주가 그나마 제가 볼 때에서는 실적도 괜찮고 많이 못 올라갔고 이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덕산네오록스도 수익이 지금 현재 26.6%까지 전일날 올라와 있는데 얘는 신고가권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권으로 지금 얘는 대장으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봉장으로서의 대장의 역할로서 지금 고점에 떠 있기 때문에 OLED 장비주는 다 좋은 겁니다. 얘가 죽으면 OLED 장비주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OLED 대장이 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도 대장격인데 그래서 OLED 장비주들 HB 테크놀로지, AP 시스템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덕산네오록스처럼 신고점으로 떠 있는데 수급도 좋고 이쪽을 열심히 사주고 있다는 것은 3월 달에 있을 롤러블폰에 대한 이슈와 플렉서블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도 괜찮고 얘네들이야 많이 올라갔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DMS라든지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HB 테크놀로지, AP 시스템 아직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려면 덕산네오록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살아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DMS,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다 좋은 거다. 뭐 때문에? 덕산네오록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AS를 하는 겸 26.6%도 수익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좋아 보여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1월 5일 날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굉장히 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67.8% 수익입니다. 1월 5일 날에 드렸는데 종합 상사 관련 주적이라고 그랬죠. 바닥에 있는 거를 건드렸더니 이런 수익이 나와요. 단기간에. 이제 한 달 좀 안 됐죠. 한 3주 정도 좀 넘게 걸렸는데 쭉 올라오면 67.8%인데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이런 패턴들은 시장 죽은 건 아니고 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팔고 일부를 가지고 쭉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의 비중은 어차피 매수한 가격대가 14,900원이면 15,000원 깨지면 차익 실현하세요. 100원 먹고 나머지 조금 남겨놓은 거는.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옵니다. 시장이 웬만큼 죽지 않고서는 36% 내려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온 것은 100원 먹고 팔든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100%를 더 먹든가 그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00%를 더 먹을 거냐 아니면 36%가 떨어져가지고 먹었던 거를 그대로 토해가지고 그 100원 차이로 그래도 차익 실현 수익에서 팔 거냐 요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작게 해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1월 8일 날에 말씀드렸던 비아트론.
비아트론도 어제 이제 한번 샥 올라와 주면서 수익을 꽤 그래도 줬어요. 11.8%인데 지금 다시 밀렸죠. 시장이 밀려서 그런데 이거는 전날도 제가 좀 차익 실현 좀 하라 그랬죠. 얘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고 여기서 좀 밀릴 수 있는 모양이라서 얘는 조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갈 모양인데 죽는 모양은 아니죠. 죽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전날 못 팔았다면 다시 반등시마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1월 12일 날 말씀드렸던 거. 자, 주성엔지니어링 1월 12일 날 말씀드렸던 거. 야, 이 패턴이 일양 이익 패턴으로 거래는 마르고 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OLED 장비주들 느낌이 설 연휴 끝나고 이후서부터 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과거 10년 전인가요? 지금 2021년이니까 2015년도로 하면은 대충 한 6년 전이네요. 6년 전에 제가 그때 당시 방송하고 회원들한테 2차 전지 관련주를 사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여갖고 명절 끝나고 나서 조정시 매수하겠다라는데 명절 끝나자마자 조정은커녕 또다시 내달리길래 그냥 사라 해가지고 일진머티리얼즈 그때 그렇게 샀던 일진머티리얼즈가 수백 프로 가고 후성도 많이 가고 뭐 그랬었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약간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2015년도, 2014년도 그때쯤인데 그때 명절 때 이때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2014년도, 15년도 요기예요, 요기. 여기에서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워낙 바닥이니까 쫓아갈 만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좀 비쌌어요.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항상 싸게 사주려고. 근데 그때 당시 왜 그거를 그냥 왜냐면 설 명절 이후에서 저 좀 조정받으면 싸게 살라 그랬더니 아니 종목들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라. 그냥 시장가라 그러죠. 시장가로 그냥 사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가갖고 따라가느라 못 사고 그나마 덜 올라간 그때 당시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그때 당시 그냥 거기서 그냥 사라 그랬는데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일진머티리얼즈도 2015년도 요기에서 그러니까 요기에서 그냥 사라라는 느낌으로 그냥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OLED 장비주도 느낌이 좀 비슷해요. 주성엔지니어링도 이것도 당연히 조정받으면 사야 되잖아요. 조정이 쉽게 안 올 것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조정을 세게 들어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강하게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보게 되면 나중에 2만 원 갈 종목인데 지금 여기 1만 원에 놀고 있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세아베스틸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명절 끝나고 나서 조정이 없다면 또 다시 위로 올려치고 날아가면 이제 나잡아봐라 패턴으로 됩니다. 나잡아봐라 패턴 뭔지 알죠? 쫓아가지 않으면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OLED 장비주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 해서 덕산네오록스하고 이쪽 애들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OLED 장비주들이. 그래서 OLED 장비주들은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아도 조정 요만큼 받을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아주 기똥차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여튼 조정받으면 OLED 장비주는 제가 작년에도 잘 보라 그랬고 올해 1월 달도 잘 보라 그랬고 지금 2월 달에서도 OLED 장비주 잘 보라 그랬는데 아주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급등해가지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뭐 얘기 안 하겠죠. 그때서는 그냥 OLED 예전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신규 매수 못 하고요. 그냥 조정받으면 뭐 그냥 그때는 사면 되는데 어쨌든 관심이 없어지죠. 많이 올라가면. 지금은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톱텍 2월 3일 날에 드렸던 톱텍이 은근슬쩍 많이 올라가서 이게 9.8%나 지금 전일날 수익을 찍었는데 전고점 저항에 걸렸죠. 밀리고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9.8% 정도의 수익을 줬으면 최근 매매로 지난주잖아요. 지난주. 오늘이 2월 8일이니까 지난주 매매로 9.8%면은 적은 수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반 이상 팔고 지금은 단기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요 종목 아까 DMS 말씀을 드렸는데 이 DMS도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그다음에 얘도 OLED 장비주입니다. OLED 장비주 쪽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트를 쭉 길게 봐야 돼. 길게 보면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아니고 이때 당시 2019년도에 불화수소 이슈가 있을 때에서 여기서 물렸다가 이렇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팔았더니 나중에 코로나 사태로 많이 빠졌다가 많이 빠졌네 싶어가지고
이것도 괜찮은 회사거든요. 이게 회사다 튼튼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빠져가지고 요거를 한번 방송에 한번 추천해볼까 하고 보고 있는 사이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내려오면 사야지 하고 봤더니 내려오진 않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고생을 시켜놓고 흔들어 놓고 올라갔는데 적당히 올라간 게 아니고 상승이 굉장히 크죠. 마디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1차 상승의 파동이 굉장히 강했던 놈들은 내가 강하다. 앞으로 주도주가 되겠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시세를 주겠다라고 얘네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길 건너는 그 건널목에서 애들이 손을 들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 길 건널 거라고 표시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 주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무지하게 막지하게 나중에 크게 올라갈 거라고 얘네가 손을 여기서 뻗쩍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몇 프로를 들었냐면 400%를 들었어요. 400%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왜 이런 종목을 안 봅니까? 그렇죠? 얘는 풍력주에도 속하고 OLED 장비 속하는데 얘는 반도체 장비주 속하고 이렇게 1차 목표치, 1차 상승폭이 이렇게 컸던 종목은 죽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거래도 실려 있고 장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빠져 있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움직일지 좀 더 조정을 받고 움직일지 이거는 마디 비율과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게 되면 마디 비율이 나오는데 지금도 조정 비율 안에서 놀고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HB 테크놀로지, AP 시스템,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OLED 장비들이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불안한 게 튀지 않을까. 설 이후에서 나잡아봐라 패턴으로 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튀게 되면 얘네들도 정고점을 돌파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얘는 오늘 유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흔들어주면서 시장도 급락도 안 나오는데 태양광이 아니죠. 태양광도 움직이지만 풍력 에너지 움직이잖아요. 풍력주들 최근에 움직인 거에 비하면 올라간 게 없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풍력주들이 은근히 많이 갔거든요. 유니슨부터 해서 바닥에서 이만큼 해서 정고점까지 다 붙여주고 있고 은근히 움직였는데 얘는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DMS는.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그냥 쉽게 매매를 하다가 물려도 있잖아요. 물려도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에서 OLED 장비죠. 원래는 OLED 장비 패턴이니까. 그래서 OLED 장비들이 움직이게 되면 덩달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전략은 가격 전략을 얘기를 안 했네요. 자, 가격 전략은 지금 분 차트로 보게 되면 일단은 오늘 장중에서 조금 싸게 공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700원 정도인데 8,700원은 지수가 뭐 콱 하고 밀리거나 빠질 때 얘기인 거고요. 급락할 때 얘기인 거고 지금 지수 선물이 코스피도 지금 저점을 바닥을 찍고 지금 슬슬 들어주죠. 코스닥도 지금 장중에 저점 매수를 주는 타이밍을 지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급락 없어요. 미국 시장 급락도 안 나오는데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쫓아가기 좀 그렇고 8,880원 정도? 근데 아마 그러면 가격이 안 들어올걸요? 좀 고민이긴 한데 이 지수 선물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그래요. 8,880원으로 갑시다. 근데 가격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8,900원까지는 인정을 해드리지만 8,880원으로 합시다. 그래서 8,880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하는 기분에서 8,900원까지는 매수가 됩니다. 근데 매수 가격은 8,880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반도체와 OLED 관련주 DMS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8,88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캠시스. 어떤 거요? 캠. 아, 캠시스. 카메라 예, 예. 관련주. 자, 그래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는 3,220원. 3,22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비중은 30%시고. 네. 자, 오늘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빠져요. 그렇죠? 예, 현대차, 예. 기아차, 애플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지는데 예. 이 캠시스도 핸드폰 카메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또 카메라 관련주 쪽이라서 그래서 네. 오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뭐 네. 다행인 거는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얘는 올라간 게 없어서 1.6%밖에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빠지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죠, 느낌이. 그렇죠?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꽤 조금 높은 편이라 지금 손실폭도 1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네.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이슈랑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끝난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그래서 네. 이거는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 예. 타이밍을 노릴 수는 있는데 지금 말고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예.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모습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면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회사도 나쁘지는 않고요. 괜찮은 회사니까 어차피 앞으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는 어쨌든 하는데 괜히 저거 애플카에 엮여가지고 흔들어서 그렇지 나쁠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설 명절 이후에서 다시 한 번 더 승부를 걸어보자는 느낌으로 반등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원금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10% 정도 폭이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폭이에요, 얘도. 아, 그래요? 네. 차트 보면 얘도 박스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조정이 세게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세게 들어오면 물론 밑으로 밀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얘는. 아, 가지고 그래요?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3,5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얘는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현대 종- 그린푸드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네. 현대 그린푸드.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만 원이고 20한 4%나. 24%? 네. 24%시고 매수 가격 2만 원이시면은 한 3년 넘게 갖고 계셨나요, 이거를? 한 10년 갖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예.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8,500억짜리 종목이고 음식 업종이고요.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크게 뭐 위험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추가 매수할 여유 자금은 좀 갖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모아 가세요, 이제부터는. 바닥에서 그래요?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둘 중에 하나죠. 미국 시장이 급락해갖고 콱 하고 빠지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설 명절 동안 그 이틀 동안에서 미국 시장이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이거 설 명절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밑으로 하방으로 주게 되면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미국 시장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설 명절 이후에서 방향성을 보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이제는 잡아 들어가야 돼요. 현대그린푸드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을 돌리는 시점에서 지금 올해가 바닥을 돌리는 시점이니까 올해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 연말에서는 12,500원까지는 다 갖다 붙여놓고 2022년도에서는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2022년도까지는 17,000원 보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주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손실폭이 10%면은 바꿀 필요는 있는데요. 네. 지금 손실폭이 2만 원에서 지금까지면 마이너스 55%죠. 네. 여기서 괜히 괜히 바꿨던 종목은 10%밖에 안 가는데 얘는 오히려 이 바닥에서 50% 다 올라가고
50%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100%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꿀 필요가 의미가 좀 많이 떨어져요. 아, 그러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까지는 아니지만 안 망하는 회사고 괜찮은 회사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그거 왜 바꾸고 그러냐면요. 얘는 네. 얘는 이게 차트라고 대화를 하라 했잖아요. 이 차트는 나는 4년 동안 밑으로 빠질 거야 그러는데 그걸 사서 그래요. 얘는 빠진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사니까 당연히 그 서로의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사인이 안 맞은 거죠, 차트랑. 그래서 항상 차트랑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그럼 지금 계속 가지고 가도 되나요? 지금 차트랑 대화를 해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갈 거야 그러잖아요, 지금 얘가. 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타이밍이 된 거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고요. 네. 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모나리자를 네. 5,210원에 샀는데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5,21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 예? 아, 비중. 20%예. 20%. 네. 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움직임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좀 지루하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지루한데 원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한 네. 번쯤은 그래도 얘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5,200원이면 네. 그렇게 크게 물린 자리도 아니라서 한 번만 들어주면 수익인데 그래서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패턴들을 저는 이제 개미지옥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놔요.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주면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강한 이슈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뭐 치매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 미세먼지로 이제 움직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뭐 미세먼지 이슈도 지금 뜸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먼저는 한번 들어주게 되면은 수익 권역에서 일단 챙기시는 게 먼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정 지겨우면 설 명절 이후에서 뭐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지만 설 명절 이후에서 아마 IT 섹터가 움직일 겁니다. 2차 전지가 움직이든 수소차, 전기차 아직 죽은 거 아니니까 그쪽이 다시 움직이든 아니면 OLED 장비주가 움직이든 어쨌든 그쪽 애들이 움직여주면 나중에서는 종목 교체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수익 나면 챙기시면 되는데 움직임 자체 패턴 자체가 개미지옥 패턴이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2달 안에 움직일지 석 달 안에 움직일지 예, 참 아주 답답해요. 네, 아주 그냥 지겨워요 얘는. 네. 네, 그러니까 그 특징을 알고 보유는 가능합니다. 아, 안 그러면 손절을 지금 하고 네. 후승 쪽이나 그쪽으로 갈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지금은 손절해서 교체하는 거는 설 명절 전에서는 어차피 시장 종목들도 안 움직여요 잘. 네. 설 명절 이후에서부터 움직이는 거라서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딱 네. 꼬락서리를 보면 안 움직이겠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 있다가 설 명절 이후에서 손절하고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타이밍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러면 다시 설 명절 이후에서 종목 교체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셨죠? 또 설명들 쉬고 예. 네, 쉬고 나서 그때서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만약에 그러면 설명들 쉬고 IT나 그 반도체 쪽이 먼저 튀고 이거 이해는 안 갈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서 딱 설명절 끝나자마자 아침에서 딱 보고 반도체가 움직이면 얘를 빨리 손절을 하고 반도체로 달라붙어야 돼요 그때는. 아, 그렇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은 오히려 설명절 끝났더니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 보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매도를 할까요? 현금을 좀 보유를 하겠다. 네. 그것도 가능하세요 지금은. 아, 조금 현금을 먼저 미리 좀 챙겨놓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전문가님이 네. 구성하고 또 그 포스코 저 뭐지? 그 포스코, 아니 저 톱텍, 코스모하고 네. 예, 손질하라 해가 제가 음. 좀 했거든요. 빨리 하라고 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음.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금 이게 좀 다행이라고 난감하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조금 빠지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만 팔고 남겨놨고 그렇게 해놨고 이게 지금 있어요. 시장 자체가 약간 애매해서 약간 수상해요. 그래서 수상하다는 얘기는 얘가 올라갈지 빠질지는 좀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 수상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일부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유효한 괜찮은 전략이에요. 네. 네, 좀 어쨌든.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네, 덕분에 수익 많이 나서 차 사는데 보탰어요. 그래요? 수익 네. 어떤 걸로 많이 내셨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 호성, 코스모화학. 네. 좋은 그 종목들로. 알려주신 결국은 종목 IT네, 저희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 물려도 차 사는데 IT에 많이 물리면 수익 보탰어요. 나는.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현대차요? 현대차고요. 매수가 네, 기준은요? 현대차 27만 250원에 11%요. 27만 얼마요? 250원. 250원에 비중은 11%. 27%? 11%. 네. 11%? 11%. 네.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 잘 들리진 않아서 그래요. 네. 자, 이게 왜 관심이 없는지는 알고 계시죠? 알아요. 그때문에 샀어요. 네,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원래 안 좋아해요. 네. 얘가 아무리 좋은 종목고 아무리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만 프로가 나든 10만 프로가 나든 1억 프로가 나도 저는 떠 있는 네, 종목에 맞아요.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 반성하고 있어요. 실적이 무지하게 좋으면 잘 째려보고 있다가 싸게 내려오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저는 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애플 얘기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하고 또 애플 얘기 때문에 또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원래 주식이 원래 그래요. 원래 주식이 원래 항상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서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기만 하는데 고점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떨어지고 악재가 나오면 더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직 애플 쪽에서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다라 그러는데 뭔가 얘기가 나오면 또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급등을 하든가 급락을 하든가. 이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죠. 애플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아세요 혹시?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은 아마 떼돈 벌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애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그럼요. 만약에 안 좋은 얘기 나왔다. 그럼 급락하겠죠? 네. 그러면 저는 방송에서 추천주를 갖고 나올 거예요. 야, 대박이다 이제. 애플에서 안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싸지네 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겠지만 저는 신규 매수로 기아차를 공략을 시킬 겁니다. 네. 현대차죠. 현대차를 공략을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를 들으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그게 궁금하세요? 네. 그러면 손절하고 싶으실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15만 원 이하. 네. 15만 원 이하로 내려오기만 하면 이거는 웬 떡이냐고 주워 담으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내려오는 가격대를 얘기한 거 아니고 정말 싼 가격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글로 내려온다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쪽만 내려와 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는 건데 만약에 근데 호재 얘기가 나오면 애플에서 진짜로 협력해서 지금 공장을 지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다라고 발표만 해준다라 그러면 네. 얘는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겠죠. 네. 그때 파세요. 그럼 지금 그냥 놔두면 되죠. 그렇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놔두셔야 돼요.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팔지도 말고 그냥 그쵸. 놔두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지금은 팔기도 조금 그렇고 추가 네. 매수하기는 더 애매하고 네. 차라리 만약에 현대차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좋은 얘기가 나와서 움직여버리게 되면 네. 추가 매수해서 아쉽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나 자율주행차 쪽으로 사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 네.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을 좀 살까 해가지고요. 매수를 하시겠다. 예. 조금 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죠. 예. 원래 단타 단기를 좀 즐겨 하시나요? 아니 그냥 그런 건 아니시고 예. 일단은 지금은 선수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못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차트를 보게 되면 물론 대한항공의 이슈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얘기들 이거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접어두고 선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떠 있는데 양봉을 나온다라는 얘기는 얘는 여기를 돌파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를 못하게 되면 이게 쌍봉 모양이 돼서 아주 그냥 확 하고 박살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 거냐, 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배수진을 치고 움직이는 건데 선수들은 그래서 이날의 시가,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3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3만 원 깨지면 무조건 시장가로 던져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강한 떠 있는 종목을 이거를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수 가능하고 3만 원 깨지면 시장가로 던질 느낌으로 얘는 팔아야 됩니다. 꼭 손절. 3만 원은 내려가면요. 3만 원 깨지면. 그런 관점에서는 단타가 되는 종목은 맞아요. 그래서 이건 단타가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도움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매수가 8,880원에 제시해 주셨던 DMS가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가 넘어서 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뒤에 종일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낙폭 키우던 양시장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좀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기관과 함께 소량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뭐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 뭐 당장 여러분들 뭐 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 이제 명절에 오늘 지나면 이제 이틀 남았고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재미가 없죠. 하품만 나오는 시장이 될 거니까 굳이 뭐 비싸게 종목들 좀 쫓아가겠다? 위험합니다. 말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빠져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일부의 금액으로 단타를 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DMS 말씀드렸잖아요. 8,880원 가격이 안 들어오면 종목이 뭐 개 하나입니까? 안 사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정받으면 싸게 공략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일 장비주의 다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AP 시스템 뭐 상한가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성인지 상한가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 DMS를 지금보다 비싸게 5% 더 비싸게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5% 더 비싸게 사서 10% 더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애매하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아까 제가 시장 분차트 말씀드릴 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릴 때 오늘 장중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박스권입니다. 떨어지면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왔다 갔다.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면 먹을 폭이 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아마 내일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아마 수익 나는 종목들보다는 재미없는 종목들이 더 많을 거예요. 손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제일 좋은 전략은 일부의 현금을 보유를 하세요. 30%도 50%를 일단 갖고 있는 게 안전하죠. 그리고 명절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해놓으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에서부터 우리나라 시장 열리면 주식 사야지 한다라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빠졌어요. 그러면 현금 50% 갖고 있으면 무슨 생각으로 이거 이제 주식 싸게 살 수 있고 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현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주식으로만 갖고 있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지만 기분이 조금 좋을 거고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명절 내내 아마 얼굴이 그쵸? 시퍼래져가지고 시퍼레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일부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타 대응만 하세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해서 이번 주 수요일 설 명절 전까지 매매로는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명절 이후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지금은 대응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뭐 나쁘지 않으니까 나쁜 얘기는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전략적으로는 박스권이고 점점 변동성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설 명절 이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에 SK 이노베이션.
자,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매수 가격 31만 6천 원에 비중은 50%. 고점에서 공략을 하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뭐 대응 방법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싸게 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고 싶은 자리는 12만 원인데 10만 원 내려면 더 좋고요. 안 내려면 저는 안 살 겁니다. 어쨌든 제 느낌은 그렇고 얘는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손절 라인 1차 27만 원, 2차 25만 원, 3차 22만 5천 원, 4차 20만 원, 5차 15만 원. 손절 라인이 이렇게 되니까 깨질 때마다 손절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보유 말씀드리고요. 왜 떠 있어서 공략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자, 다음 문자 상담 종목의 힘스. 힘스. 자, 매수 가격은 13,777원에 비중은 10%. 지금 정도에서는 보유하셔도 돼요. 보유하셔도 되고, 뭐 크게 뭐 이렇게 밀리거나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 거래가 없어갖고 올라가지도 않는데 가지고 있으면 설 명절 이후에서 방향성인 상방향으로 틀게 되면 14,000원 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수익 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P 시스템. 매수 가격은 있는데 비중이 없네요. 비중이 없으신데 26,300원. 비중이 몇 프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파세요. 몇 프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조금으로는 가져갈 수 있어요. 조금으로 가져가는 거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현대제철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제가 이거 19,9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나중에 제가 매수 추천했었던 19,900원 오면 다시 추천할게요. 알겠죠? 19,9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갖고 가세요. 내려올 일 없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19,900원으로 다시 내려오면 19,900원 해갖고 지금 수익이 150%인가 났던 종목이에요. 이거 150% 났던 종목인데 추천 기준으로 지금도 110% 올라 있어서 저는 비싸다 느낌은 아니지만 추천했던 가격 대비 100% 올라가면 잘 추천하지 않아요. 제 스타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매수할까요? 저는 안 사요. 19,900원 아니면 안 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다음 MP 한강 유튜브 상담. MP 한강. 자, MP 한강 매수 가격 1,420원에 비중은 30%. 이거는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밑으로 떨어지면은 1,000원 라인도 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지가 1,000원하고 1,160원에는 있어요. 지금 있고 최근에 움직여주는 모양들이 쉬운 모양은 아니에요. 1,420원 거기서 공략해서 물릴 자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매수 가격과 모양을 보면 언제쯤에 샀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대충 보여요. 이게 상담을 2006년도 독일 월드 끝나고서부터 해서 이거를 이 주식 바닥에서 이제 그 전문가식으로 이제 일을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강연회를 가면 사람을 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상담도 많이 해주고 많이 받고 하면 대충 여러분들이 종목 물어보는 가격과 그다음에 언제 샀고 그다음에 스타일이 뭐고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를 보게 되면 대충 지금 보면은 이 기사 중에 좀 뭐가 있냐면 이제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이라는 이제 조회 공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시끌벅적한 종목이네요. 그렇죠? 반등주면은 저는 이렇게 시끄러운 종목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반등 주면 그냥 깔끔한 종목으로 가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이거를 또 작전을 쳐갖고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진짜로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진짜라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최대 주주가 왜 팔겠습니까? 아니 돈 벌 수 있는 종목인데 뭐하러 팔아요, 그렇죠? 나중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 주주들이 지분 매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이거는 들어줄 때 잘 대응을 하시고 대응한다는 얘기는 손절을 하시든지 빠져나오시라는 얘기고 접점 라인이 1,160원 라인에 있으니까 이 라인도 깨지면 손절 대응을 일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ICD.
ICD. 자, 매수 가격이 18,000원이시고 비중은 10%. 자, 지금 OLED 장비주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바람은 덕산 네오록스하고 주성인지 더 세거든요. 물론 그쪽이 좀 떠 있어갖고 교체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나중에 이거는 제 희망인데 얘가 떨어지고요. 얘가 만약에 8,500원 쪽으로 떨어지고 ICD가 재수도 좋게 안 떨어지고 18,000원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ICD를 팔아버리고 주성이나 덕산 네오록스 쪽으로 강한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체를 해보시고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몇 가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내외에서도 시장의 흐름들이 수상하다,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일부 현금화를 계속 하자 그랬죠. 단타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타하다가 물려서 가져갈까 봐 좀 걱정인데 단타하다 물릴 거면 지금 매매도 하지 마세요. 그냥 현금 꾹 쥐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 밑에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박미래 님이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님 방송은 꼭 봅니다. 라고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네요. 또 오늘 시간 관계에서 종목 상담 다 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잠시 후 정재훈 전문가, 하채기 전문가가 함께하는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고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